지금 현재 미국에서 중요한 현상은 두 개예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미국의 달러가 강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는 약해지고 있어요. 지난 장기간 동안에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패권의 이슈가 커졌다라는 부분, 그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지금 채권 시장에도 있기 때문에 30년 금리 입찰이 중요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오늘 촬영일은 수요일인데 내일 목요일에 미국 30년물 금리 입찰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채권 시장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입찰을 끝나고 보실 텐데 오투가 어떻게 점쟁이 노릇했나 한번 보시죠. 제품! 단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누나 안 오나? 안 돼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뉴욕에 자리 잡은 세계적 은행이죠.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한 연일 경고를 보냈었습니다. 네. 그는 미국 경제가 곧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우려를 표현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시장은 이런 경고를 무시한 채 지금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환율이나 채권이나 큰 변동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미국 30년 만기 장기 국채 수익률은 5%를 살짝 넘었다가 다시 최근에 4.5%로 조정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한국 투자자들이 이 미국 장기 채권에 대해서 대거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금리와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향후 3분기 채권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오투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듣다가 든 생각이, 예전에 90년대에 일본 그 사람들한테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이 부동산 많이 하시는 국내에서 복부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요즘은 그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그러한 그 예전에 그 두 성향을 합쳐가지고 뭔가 빠지기만 하면 많이들 사시는 것 같아. 그리고 레버리지도 우리 또 2배짜리 안 하시고 3배짜리들 많이 하시잖아요. 파이팅 하시잖아요. 그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 일본이 했었던 그 해외 투자의 증가, 그 부분들이 지금은 최근에 좀 한국에서의 일정 부분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채권을 많이 사는 건지 그냥 빠진 해외 자산이면 많이 사는 건지 그 둘 중에 좀 개념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본을 쌓고 나면 그 자본을 뭔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돈이 많은 사람, 부동산으로 많이 돈을 번 분들은 부동산 시장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투자 안 해요. 그리고 솔직히 속으로는 부동산 시장 이제 끝났다는 거 다 느끼고 계세요. 이게 여태까지 억지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는 마구마구 더 추가적으로 오랫동안 연장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정부의 성향도 바뀐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다 이제 딴 거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지난 한 5년 정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거를 지금 참 안타까운데 30, 40대의 분들이 그걸 따라잡으려고 부동산을 빚져고 산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가장 큰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어요. 뭐 본인들의 욕심에 따라 하는 행동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사람들이 국내에 큰 돈을 투자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외 투자로 한 게 작년까지 미국 주식도 많이 했고, 그리고 주식을 하시면서 채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해한 부분을 가지고 채권 투자도 많이 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금이 생겼다, 그 자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투자의 대상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다, 투자 자금이 더 크다,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건 해외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현상 같습니다. 약간 쏠림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약간 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그렇죠. 우리가 그 성장이 매우 높았던 사회는 성장을 기업들이 하고, 그 기업들이 한 성장을 거기에 대주주가 됐든 아니면 그 현상을 잘 활용한 사람이 됐든 누군가 이제 그 상위 사회의 물질적으로 상위층, 전 물질적으로 상위층이 정신적으로 상위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상위층이 갖고 있는 부가 훨씬 이게 쌓이게 되죠. 성장 구간 내내. 네. 그 쌓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활동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오투병법 채널도 보면 네. 채권, 환율, 금리에 대한 조회수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O2가 매크로를 더 비중을 높게 쓰는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높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요? 네. 유튜브 활동을 한 4년 정도 한 것 같은데 한 7, 80% 맞췄으니까. 아, 이거 어. 맨날 틀리고 있으면 보겠어요? 맨날 틀리면 보겠다. 맨날 틀리면 거꾸로 하려고 보겠다. 예. 그 둘 중에 뭐가 더 조회수가 높을까? 맨날 틀리는 거랑 맨날 맞는 거랑. 근데 난 맨날 틀리기가 나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맨날 틀리라고 하면. 어떻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채권 쪽에서 이제 많이 조회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 입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거는 세상이 전보다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 많이 어려워진 부분에 예전에 하는 얘기로 이거는 하는 얘기가 이유도 안 맞고 결과도 안 좋고 결과가 좋은데 이유는 틀려라고 하면 사람들 그거 봐요.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많이 생각하니까. 네. 그냥 그렇고 그 사람 얘기만 계속 따라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유튜브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로 공부할 사람들은 그게 이유가 틀리는데 맞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한다고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젠 이유도 틀리고 결과도 틀려 라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에 아이디어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들으시겠죠.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번 주 발표될 미국 5월 CPI, PPI 결과가 이제 연준 금리 인하 시점과 발표가 되는데요. 그 발표가 한국은행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특히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하회할 경우 채권, 금리, 환율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과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한국 금리는 그거보다는 지금 유동성의 양,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PPI나 CPI는 매크로 단에서의 펀더멘탈이에요. 네. 펀더멘탈의 영향이 크냐 안 크냐, 어떻게 영향을 주냐 이걸 질문하신 건데,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매크로 펀더멘탈은 한국 금리에 주는 영향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 금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한은의 의사결정과 유동성 상황 두 가지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CPI, PPI에 의한 영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네. 지금 O2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지만 정책적인 버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절반 되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실제로 금리를 낮추셨죠.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한은에서 파악하시는 많은 여러 가지 우리 O2나 일반 사람들이 안 보이는 부분까지의 영역의 데이터가 무척이나 안 좋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당장 낮추는 게 필요하셨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정말로 어려웠다라면 그게 지금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부분이면 낮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네. 인하하거나 최소한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네. 그렇다면 금리는 더 낮아지거나 유지하거나 한국 금리는 그럴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 지금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지금 내부 정책이 외부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부 정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외부 상황. 외부 상황. 네, 뭐 지금 미국의 CPI, PPI가 외부 상황이잖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국내의 어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실제 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그에 대한 어떤 인하의 이유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정 섹터의 어떤 수혜 정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금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전체에서 부채가 없는 사람이 거의 소수잖아요. 네. 대부분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부채에 대한 비용이 이자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그 비용이 낮아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 뭔가의 부담감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수익률이 3%가 나오는 사업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금리가 3%이면 남의 돈 빌려서 3% 나는 거에서 똔똔이 되면 내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일 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근데 3%의 기회인데 금리가 1%로 낮아진다라고 하면 이거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하겠네 라고 하는 행동을 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활동성이 증가합니다. 경제에.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것을 자극하려고 하는 부분이 금리를 낮추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채무가 그러한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사업 구조, 이 많은 여러 가지 산업에 너무 깔려 있는데 이것을 끌고 가는 그러한, 지금 어렵고 안 좋은데
어떻게 알지 못하겠고 끌고는 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을 거라고요. 그럼 그게 당장 무너지려고 하는 상황이 됐다가 그걸 금리를 낮춰주면 거기에서의 비용 구조도 개선되면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상황. 그 문제가 골았던 문제가 네. 일단 터지는 것보다는 봉합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금리 인하가 만들어주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성인 거죠.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훨씬 더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장도 분위기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돈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가 돈이 많이 유동성이 증가한 상태에서 안 낮추고 있는데, 그래서 오토가 옛날에 유동성을 강해서 유동성이 바다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바다가 됐지만 바다 안에서도 바다 여러 군데 가봤어요? 부산. 네. 그 바다가 어느 지역은 물이 안 움직여요. 네. 그다음 어딘 지역은 되게 빨리 움직이고 밑에 해류에 따라서 어떤 곳은 또 역류하고, 그래서 이 물의 움직임들이 이 바다에서는 다 다르다고요, 위치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경제가 안 좋으면 전체 유동성의 규모를 많이 늘려놨다 하더라도 네. 돈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뭔가의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는 양도 늘려야겠지만 안에서 돌아가는 움직임도 늘려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어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돈이 멈춰 있어요. 근데 멈춰 있는데 기회를 만들어주면, 기회가 생기면 멈춰있던 돈 중에 일부는 움직이겠죠. 네. 그게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좋은 데만 가지 안 좋은 데 안 간다라고 하면, 네. 예를 들면 지금 자영업 쪽으로 안 갈 거잖아요. 네, 네. 주식시장에서 지금 투자한다고 자영업에 돈 갑니까? 물론 돈 벌어서 가서 회식도 많이 하고 하면 조금 돌겠지만 간접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 가게 자영업자분들의 부채 구조는 훨씬 더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비용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글로벌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 현재 채권 상황 자체가 네. 채권도 거기도 지금 돈의 흐름이 멈춰 있는 상태인가요? 미국이요? 네. 미국은 돈의 흐름이 멈춰 있다라고 하기에는 일단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작은 규모의 경제인데 미국은 이제 전 세계와 그다음에 지금 패권이나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중요한 현상은 두 개예요. 일단은 금리가 올라갈 때는 미국의 달러가 강해졌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는 약해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지난 장기간 동안에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패권의 이슈가 커졌다라는 부분. 네. 그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지금 채권 시장에도 있기 때문에 이번 목요일에 30년 금리 입찰이 중요한 겁니다. 네. 이번 입찰에 대해서 이 입찰이 최근에 잘 되고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존재할 거예요. 근데 저도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확률이 아주 높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입찰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들은 단기물이에요. 근데 미국의 패권과 관련된 부분의 중요한 핵심은 미국 장기물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과 30년물의 입찰이 문제 없느냐가 중요한데 네. 최근에 많이 들어온 건 30년물에 대한 관심은 없고 단기물은 아직 할만해 라고 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30년물에 대한 외국 수요는 줄어들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5%는 가격 메리트가 훨씬 더 컸는데 네. 지금 4.5로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뭐 전만큼 아주 그렇지도 않고 그런 지금 최근에 단기물은 많이 사놨어?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달러죠. 인덱스 가리키는 거 봐봐. 이래서 30년물의 그 수요가 적다라고 하면 네. 그건 채권 시장도 놀람을 줄 거고 안 좋은 방향으로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네. 요번에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도 미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조정받을 겁니다. 그 확률이 작지 않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나머지 부분은 해외는 줄었는데 국내 수요는 높아. 그래서 입찰의 결과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됐어 라고 하면 그 두 상황 중에서 중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겠죠. 만약에 전자의 상황이 발생하면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으로 무리 없이 되면 제일 첫 번째.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뭐 이제 또 떠들겠죠. 뭐만 좋게 나오면 그냥 진짜. 최근에 또 파월 후임자를 뽑는다면 뭐 금리 인하 시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베센트를 일부러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베센트를 얘기한 건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는 카드를 자기가 계속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하고 제가 베센트라면 베센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재무장관이 페드 의장보다 훨씬 좋은 자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옐런이 페드 의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무장관을 갔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호도가 그쪽인데 그 반대로 하면 베센트는 좋을 이유가 없고 그 대신에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하고 싶은 그러한 모양새를 지금 풍기고 있는 건데 그 아저씨 말은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멀리 한참 뒤의 일이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한참 뒤라는 표현이 한참 뒤라는 게 보통 얼마를 기간으로 쓰십니까, 피디님? 영어로 쓸 때? 오진 한 6개월 이상인 6개월. 네. 저도 지금은 제 삶에 말고 투자에서는 한참을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3개월 정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변화가 급격해져서 좀 기간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트럼프한테는 한참 뒤는 3시간일 수도 있고 3초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사람은 뭐 그냥 말에 미리 판단하는 것보단 저 말을 하는 뇌구조는 지금 저걸 노리고 있구나.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라고 판단하는 게 노력의 그러한 가치가 있나 싶어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뭐 철강 50% 관세 할 때도 그랬고, 네.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도 이제 충돌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 사실 시장의 분위기는 잠깐 조정이 왔다가 다시 또 강세로 가고, 약간 더 이상 트럼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약간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많은 투자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제가 봐도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번에는 그 트럼프에 대한 부분보다는 포지션을 그러니까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지나친 것은 어느 쪽으로든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 1월 초에 너무나 극단적으로 네거티브 포지션을 구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대한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려 버리니까 이게 너무 지금 힘들고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서 이게 안 빠져? 빠지면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나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올릴 아이디어를 그렇게 추가적으로 만들기도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 기관 투자자들에 의한 이 부분의 최근의 매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기 위한 매수예요. 생존을 위한 어떠한 의견이나 정말 좋은 걸 찾았어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대응하는 매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채권이나 금리 시장에서도 크게 트럼프로 인한 반응은 없겠네요. 당분간. 트럼프가 반응이 진짜 있으려면 트럼프가 이제 탈세가 아니라 옛날로 돌아간대 라고 하는 정도가 진짜로 나온다라고 하면 큰 영향이 있겠죠, 아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뭐 LA에 군대 보내고 앉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정부랑 지금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권력이 어디까지인가를 테스트하고 도대체 그걸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기존의 뭔가의 방식을 깨트리는 것 같은 가능성을 키우는 방식으로 행동하잖아요. 네. 그게 외부에서 하다가 지금은 미국 내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둘 다 안 하는 확률과 양쪽에서 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확률과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을 어디가 더 높게 보시겠습니까? 둘 다 조용하게 만든다, 둘 다 시끄럽게 만든다. 어디가 더 확률이 높아요? 트럼프가 만들. 저는 둘 다 시끄럽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둘 다 시끄럽게 만들 확률이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근데 체력이 안 돼서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체력 좀 줄었나 했더니만 또 파이팅 하네, 저 노인네. 아유, 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역이 무섭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채권 시장에 지금 현재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채권 금리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지금 현재 해석을 해야 되며 포트폴리오에 반영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히 금리의 변화가 주는 주식 시장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금리를 얘기할 때 4.5로 내려왔다는 게 10년물 금리예요. 근데 지금 30년 금리는 4.9%대이기 때문에 이게 5%를 그냥 구간에 비슷하게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서 이게 안 좋아서 만약에
지난 고점을, 최근 한 몇 년간의 고점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전 세계 경제와 정치까지도 사회까지도 영향을 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탈세계화로 보여주던 현상이 미국의 패권이라는 부분으로 위너에서 위너가 아닐 수도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으로 처음을 한 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 채권 금리와 움직이는 방식이 바뀌어 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 30년물 금리가 5%를 넘는 상황을 입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패권 게임에 달러가 얘기했던 부분이 맞네? 라는 생각을 강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모든 판은 어쨌든 미국이 패권을 갖고 있든 패권이 약해지든 일단 미국을 가장 중요하게 하면서 생각해 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줄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 현상에서 약한 입찰, 미국 금리 상승, 그러면 그냥 자산시장만 약하게, 위험자산만 약하게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 판세가 진짜 옛날보다 정말로 모르겠는 상황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의 확대를 고민할 겁니다. 와.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럼 이게 좋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건가요? 30년. 금리가 입찰이 잘 됐다. 네. 입찰이 잘 됐다라고 하면 금리가 조금 낮아지겠죠. 네. 금리가 낮아지면 그 금리가 낮아질 때 10년물 금리가 이미 4.5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가 같이 내려가는지 아니면 10년물 금리는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냥 크게 변동이 없고 네. 30년물 금리만 낮아지면서 4.5를 향해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강도를 다르게 볼 겁니다. 둘 다 빠진다 그러면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10년물 금리는 크게 변동이 없고 30년 물리만 하락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그냥 계속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은 좀 촉촉한 주말이 될 거라고 하던데요. 최근에 좀 기온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피부도 마음도 차분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한민족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한이 맺힌 민족이라 그런가? 뭔가 약간 한민족의 한이 한의 한자예요? 예. 제가 생각하는 방금 단어는 그겁니다. 네, 며칠 한이라고 해요. 정확하지 않죠. 한자. 한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네. 한국 사람들이 안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자 빼면 한민족 한이 맺힌. 네. 이거 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거 뺍시다. 이거 오늘 하지 마시. 머리 아파. 그래서 한이 맺힌 건 한이 맺힌 건 맞는데 그 한을 풀려고 하는 건가 보네. 그러면 한민족의 한이 그 한인지는 내가 나중에 얘기합시다. 너무 기니까. 그래서